안녕하세요, 여러분. 공포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 모두가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경험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야기는 한 시청자분께서 겪으신 끔찍한 경험인데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며 아마 여러분 모두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청자분은 괴물 형태의 귀신을 만났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 모두가 특별한 판단력을 가지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녀가 만난 귀신입니다. 이 귀신은 그녀의 가족이 산산조각 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관여하는 사람은 누구든 이 귀신이 찾아와 해를 끼치고 방해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보내주신 시청자분은 아들을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내용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이 한 편이라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실수로 잠시 멈췄다가 다시 돌아와 듣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해하지 못할까봐 걱정됩니다. 이 이야기를 영상 시작부터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말이죠. 다음 이야기는 시청과 청취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시청자분으로부터 온 으스스한 경험담입니다. 쿤티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구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쿤티 자신은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종종 그녀에게 특별한 감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과 영혼을 자주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은 익숙한 것이 되어 귀신이나 영혼을 그다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무섭거나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아주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 한 그녀는 여전히 충격을 받고 몰래 약간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거나 깨달을 시간이 있는 귀신이라면 기본적으로 그녀는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딴 곳을 보는 척하며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녀는 귀신을 너무 자주 봐서 귀신이나 영혼을 보는 것이 보통 사람을 보는 것과 같다고 느낄 정도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보면 그녀는 못 본 척, 눈먼 척하며 자신을 놀리곤 했습니다. 마치 작은 새가 우리에게 귀신을 보면 우리가 그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지 말라고 말해준 것처럼 말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자주 보는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아주 잘 알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그 순간에 보고 경험한 것에 대해 진정으로 너무나 무서워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전에 한 귀신 프로그램에서 거의 방송될 뻔했습니다. 사실 그녀가 팀에게 이야기하려던 중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이야기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다는 어떤 증상을 보인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이미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는 여전히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막혔습니다. 친구나 자매에게 이야기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야기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목에 무언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혼란스럽고 내용을 정리할 수 없는 것처럼 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비록 그녀 자신이 모든 것을 정리했지만 말입니다. 그녀는 혹시 무언가가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대신 저에게 보내서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쿤티가 경험한 실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높은 판단력을 가지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쿤티는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만약 저를 믿지 않으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하나의 이야기라고요. 저는 여러분을 약 10년 전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쿤티는 방콕에서 이사해 북동부 하단 지역의 한 지방에 있는 그녀의 여자친구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여자친구는
성소수자 커플이었고 여자친구의 이름은 쿤님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키우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 지방으로 이사한 후 그들은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식료품점을 열거나 주문 음식을 팔거나 음료수를 파는 등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아직 이사 오기 전의 순간에 쿤님, 그녀의 여자친구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나 쿤님이 어떻게 자랐는지 같은 이야기를 그녀에게 들려주기를 좋아했습니다. 쿤님은 또한 한 부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쿤님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제외하고 그 부부를 매우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쿤님이 어렸을 때 그녀는 종종 많은 가족 문제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삶은 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그녀를 도와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일자리와 돈, 그리고 잠잘 곳을 주었습니다. 쿤님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말이죠. 이 부부는 무슬림이었습니다. 쿤님은 그들을 빠와 마라고 불렀는데 이는 무슬림들이 집에서 서로를 부를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빠와 마는 정육점을 운영했습니다. 빠와 마는 자녀가 많았고 모두 나이가 비슷했습니다. 남자 셋에 여자 둘이었습니다. 큰아들 이름은 판이었습니다. 다음은 팀이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파였습니다. 넷째는 라야라는 이름의 여자였습니다. 다섯째도 피아라는 이름의 여자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집의 형제자매들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종 형제자매 간에 다툼을 했기 때문입니다. 티가님의 집으로 영구적으로 이사했을 때 쿤님은 티를 빠와 마의 가족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이쪽은 티, 제 여자친구예요. 그녀는 빠와 마에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곳에 온 지 약 1년이 되자 그들은 꽤 잘 지냈고 빠와 마 가족 모두와 친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들은 항상 손을 내밀어 도와주었고 때로는 함께 식사를 하러 가기도 해서 두 집안의 관계는 가깝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쿤티가 좋아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빠와 마의 집이 삼거리 교차로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 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이 그 교차로에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살 수 있어? 님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빠와 마는 무슬림이야. 그들은 그런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아.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그녀가 그 집에 갈 때마다 쿤티는 매우 불편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불편했습니다. 그녀는 빠와 마의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그녀를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해가 되자 그녀는 그 집에서 매우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자 그녀는 마침내 님에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빠와 마의 집에 가고 싶지 않아. 갈 때마다 불편하고 숨을 쉴 수가 없어. 분위기가 좋지 않아.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걸려있던 것에 대해 님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줘. 빠와 마의 집에서 그들이 무언가를 키우고 있어. 아이, 귀신? 어떤 종류의 귀신 말이야? 님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빠와 마는 무슬림이야. 나는 그들이 우리처럼 아이 귀신을 키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종교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행동이잖아. 님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쿤티 자신은 마음속 깊이 여전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분위기가 불편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이전에 보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한 가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고 만약 그녀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든 한다면 분명히 미친 사람으로 생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녀가 살던 집의 2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빠와 마의 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그들의 집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밤에 그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떤 종류의 형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종종 바와 마의 집 지붕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때때로 그 형체는 거대한 인간의 몸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검고 오그라든 몸으로 바와 마의 집 지붕 위를 뛰어다녔습니다. 그녀가 본 그 순간 그것은 쿤티, 자신이 그것을 본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뛰어올라 바와 마의 집 발공 위에 서서 그녀에게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것의 특징은 실제 사람과 같은 몸을 가진 괴물과 비슷했지만 온몸에 검은 털이 있었고 눈은 새빨갰습니다. 만약 제가 묘사해서 설명할 수 있다면 이 괴물은 빅풋과 비슷합니다. 몸은 완전히 검고 매우 푹신한 털을 가졌습니다. 눈은 매우 붉었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동물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같은 길게 끄는 마찰음을 들었습니다. 그것의 몸은 쿤티와 거의 같은 크기였고 그녀보다 약간 컸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그녀가 그것을 눈앞에서 지나가는 것처럼 가까이서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빠는 몸이 좋지 않았고 많은 집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다른 지방에 있는 가족을 방문하러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집에는 빠 혼자 있었습니다. 쿤티는 그를 매우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두 사람에게 매우 친절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를 위해 무언가를 요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소고기 바질 볶음밥과 우유 2상자를 그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저녁 식사를 이미 요리한 후 거의 오후 6시였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걸어가 바의 집에 저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왜냐하면 하늘이 어두워지기 전에 그가 먹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밤에 어두울 때 바의 집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집은 한밤중에는 아침이나 낮보다 더 무서워졌고 그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항상 감시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울타리를 열고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먼저 집안을 볼 수 있는 문을 통해 들여다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문은 항상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의 침실 앞에서 그녀는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는 그것이 저녁을 받으러 나온 바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저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이미 그에게 전화했기 때문에 그녀는 어떤 걱정이나 큰 관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집으로 더 가까이 걸어가던 순간 바의 침실 문이 밀려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가 그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고 그것은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본 사람이 누구였는지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방금 방 앞에 서 있는 누군가를 보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가 방에서 나와 그녀에게 도착할 때까지 그녀는 그에게 저녁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바, 식사하시고 약 드시고 푹 쉬세요. 그는 음식을 받았고 그녀가 떠나려고 할 때 그녀는 돌아설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겪은 일 때문에 그녀는 단 1초도 머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바가 말했습니다. 티, 잠깐만. 안에 들어가서 내 휴대폰 좀 봐줘.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어. 누가 전화하면 소리가 안 나. 들을 수가 없어. 그녀는 정말로 거절할 수 없어서 바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그의 침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그냥 퀸 사이즈 침대와 옷장, 그리고 그가 휴대폰을 충전해둔 작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것 좀 봐줘. 난 어떻게 하는지 알아. 나는 화장실에 갈게. 그는 문장을 마치고 나가서 그녀를 방에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는 이 집에 올 때마다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 안에 있을수록
마치 사람 사는 집에 있는 것 같지 않은 외로움을 더 느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그 작은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의 휴대폰을 집어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문을 등지고 서서 휴대폰을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무음 모드로 설정된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고치고 있는 동안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집 안에서 걷는 발소리였습니다. 그 집은 단층이었고 바닥에는 리놀륨이 깔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걸어 다닐 때면 독특한 소리가 들렸는데 리놀륨이 깔린 집이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그녀가 쩝쩝쩝쩝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마치 누군가가 걷는 소리 같았고 그녀는 그것이 분명히 바가 걷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곳에는 그 혼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곁눈질로 보았고 바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고개를 숙이고 문틀을 피해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보세요. 바, 실수로 무음 모드를 켜서 소리가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그녀가 말을 마친 후 하지만 아무런 대답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문 쪽을 돌아보았는데 방 안으로 걸어 들어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록 그녀는 가까워지는 소리를 분명하고 뚜렷하게 들었고 그녀의 눈은 누군가가 분명히 걸어 들어왔다는 것을 보았지만 말입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잠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화장실 문이 잠기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딸까 그리고 바가 화장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서서 문틀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했습니다. 휴대폰 소리 켤 수 있겠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괜찮은 것 같아요. 바, 가, 무음 모드를 켜서 소리가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녀가 대답하는 동안 그녀는 몰래 그를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몸이 문틀 상단보다 작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곁눈질로 본 사람은 너무 키가 커서 문으로 들어올 때 문설주를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녀가 본 사람은 아마도 매우 키가 컸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녀가 바의 집 지붕 위에서 정기적으로 뛰어다니는 것을 본 그 괴물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이 집에서 그 괴물 외에 다른 영혼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두 손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그에게 휴대폰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 급한 일이 있어서 가봐도 될까요? 그날 이후로 그것을 가까이서 만난 후 그녀는 그것의 모습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좋은 영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존재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보통 그녀는 귀신을 보아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보지 못한 척 행동했지만 이번에는 귀신이나 그 괴물에 대한 두려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 자신에게조차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이런 것을 전에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바에게 물어본다면 그녀는 분명히 감히 물어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님은 이 집에서 귀신이나 영혼, 요정에 대해 묻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 괴물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불교 성일, 전날과 불교 성일의 말입니다. 그것은 괴물의 형태로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때로는 지붕을 기어오르는 것을 보았고 때로는 바와 마의 집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는 때로는 그림자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매우 어두운 그림자, 이런 것들을 계속 보았습니다. 그녀가 이곳으로 이사 온 두 번째 해 새해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그날 바와 마의 집에서 파티가 있었습니다. 오후 6시쯤 마가 그녀와 님을 함께 파티에 초대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저녁에 아버지 댁에 들를 거예요.
새해 기도를 드리러 가려고요. 라고 말하면서요. 그녀가 실제로 느낀 것은 그 집에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거절하기 위해 그럴듯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귀신이 그녀가 빠와 마의 집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 집에 어떤 나쁜 기운이 온통 덮여 있어서 어떤 느낌인지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그날 느꼈던 감정을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그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 또한 쿤티와 쿤님이 함께 식사하러 오기를 정말로 원했습니다. 물론 쿤티는 피하고 거절하려고 애썼습니다.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면서요. 그래서 마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요. 그녀가 이미 돌아갔을 때 가게를 닫고 있던 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판이 마랑 같이 왔어? 오늘 이상하네. 왜 항상 마시던 두유를 안 마시지? 판은 빠와 마의 첫째 아들입니다. 님이 이런 식으로 묻자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초대한 사람은 마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님에게 마가 혼자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님은 여전히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마 뒤에 서 있는 그를 보았다고 단호하게 확인했습니다. 마보다 키가 큰 누군가, 아마도 판과 같은 체격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판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님이 그렇게 말하자 티는 그것이 정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그 집에 가기로 결정하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마가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집의 넷째 아이인 라야가 들어와 빨간 소다 2병을 샀는데 그것은 라야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님은 라야를 놀렸습니다. 라야, 이제 소다 마시는 거 좋아해? 라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이 귀신에게 주려고요. 복권 번호를 빌었는데 만 밭에 당첨됐어요. 그래서 좀 사왔어요. 님이 그 말을 듣자 그녀는 갑자기 다가가 심각한 표정으로 라야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죄악이야. 쿤님은 항상 티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빠와 마에게 묻지 마. 왜냐하면 그녀는 오랫동안 빠와 마와 꽤 가까웠기 때문에 무엇을 물어야 하고 무엇을 묻지 말아야 할지 알았기 때문이야. 하지만 라야는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한 번만 주는 거지 먹이려는 뜻은 아니었어요. 말을 마치자 라야는 빨간 소다 값을 지불하고 즉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라야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님은 라야가 한 말에 대해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쿤티에게 걸어가 말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죄악이야. 정말 잘못됐어. 왜 라야가 그런 짓을 한 거지? 티는 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외부인일 뿐 그들의 가족이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조언만 해주고 그냥 내버려 두자. 그래서 님은 그냥 내버려 두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로 라야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두 사람은 가게를 닫고 샤워하러 갔습니다. 옷을 입고 소지품을 챙긴 다음 밖으로 나갔습니다. 쿤티, 쿤님, 그리고 그들의 아들 세 사람은 새해 밤에 절에서 기도를 드리러 갔습니다. 기도를 마친 것은 거의 새벽 1시였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절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왔고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빠와 마의 집을 지나는 경로를 택했습니다. 그들이 집을 지날 때 그들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봐요, 봐요. 집 지붕 위에 두 사람이 서 있어요. 그 말에 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아들은 손을 들어 빠와 마의 지붕을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즉시 소리쳤습니다. 저런, 얘야. 졸려서 눈이 흐릿한가 보구나. 보지마, 보지마. 저기 보여? 우리 개가 우리를 마중 나왔어. 그녀는 앞을 가리키며 아들이 키우는 개를 보게 했습니다. 아들은 빠와 마의 집 지붕 위에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을 멈추고 대신 집에 있는 개를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그녀는 서둘러 아들을 데리고 가서
얼굴을 씻기고 이를 닦게 했습니다. 즉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잠자리에 눕힌 지 얼마 되지 않아 님이 갑자기 당황한 표정으로 침실로 달려와 집 앞으로 함께 나가보자고 했습니다. 시끄럽고 거슬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티느님의 얼굴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겁에 질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그녀도 겁먹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들은 빠르게 집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걸어 나왔을 때 그들은 마가 그들의 집으로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 또한 매우 당황하고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마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님에게 말했습니다. 팀 좀 말려줘. 팀이 술에 취해서 빠랑 형제자매들을 때리고 있어. 그 말을 듣자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둘째 아들인 팀이 왜 저러는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이들은 이전에 난동을 부리거나 누구를 공격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팀은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티의 마음은 계속해서 왜? 라고 물었습니다. 티와 님은 빠와 마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울타리를 통해 집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차고 지붕 위로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쾅! 그 순간 그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강타했습니다. 다리조차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팀이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을 막으러 들어가야 했고, 왜 그런지도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집의 울타리를 통과한 후 그녀는 집의 차고를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차고와 집 사이에는 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고가 집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 틈으로 두 지붕 사이의 공간을 볼 수 있었는데 약 1.2m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차고를 지나갈 때 그녀는 곁눈질로 그 틈에 있는 무언가의 형태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그것을 명확히 보기 위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집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고 그것은 그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녀가 방금 본 것은 누군가의 짙은 붉은 눈이 그녀가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가려고 할 때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소리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녀는 방금 본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서둘러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녀가 들어갔을 때 그녀는 팀과 판, 첫째와 둘째 아들이 집 한가운데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셋째 아들 판은 그저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여동생은 두 오빠가 서로 다투는 것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매우 슬퍼 보였습니다. 그때 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두 사람을 서로에게서 떼어놓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여자가 아니었어요. 캡틴 마블 같았죠. 키는 약 180cm에 몸무게는 약 90kg. 매일 운동을 해서 그녀보다 훨씬 작은 두 남자와 싸울 수 있을 만큼 강했습니다. 그녀는 판 위에 앉아 그를 주먹으로 치고 있는 팀을 낚아채러 갔습니다. 팀이 굴러떨어져 판과 분리될 때까지 말이죠. 그의 얼굴은 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그녀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의식을 되찾게 하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팀, 이 자식아, 멈춰. 효과가 있었습니다. 팀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멈췄습니다. 보통 이 집 아이들은 그녀에게 꽤 순종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여러 어려운 시기에 젊은이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매우 존경했고, 그래서 그는 멈추는데 동의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무언가 썩는 강한 냄새를 맡았고, 그것은 그녀에게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손을 들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 냄새는 그녀의 손에 배어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을 때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 썩은 냄새가 그녀의 손에서 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방금 팀의 몸을 만졌던 그 손 말입니다. 썩은 게 시체 위에 누워 뒹굴었던 것처럼 악취가 났습니다. 그때 그녀는 팀에게 그 냄새가 무엇인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판이 일어서서 팀에게 소리쳤습니다. 그 후 두 형제는 다시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이해한 바로는 이것은 그들이 서로 다투는 문제였습니다. 누군가가 성적으로 부적절하게 행동했고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통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절대로 간섭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그녀는 물어봐야 했습니다. 왜 갑자기 판이 일어서서 자신의 아버지를 공격했는가? 우리는 이미 그것이 좋지 않고 매우 죄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팀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버지를 때렸어?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 팀이 말한 것은 이해하기 꽤 어려웠지만 그녀는 파니마에 대한 많은 것을 말하며 바를 조종했다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팀은 아직 말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판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런 적 없어. 감히. 판이 말하는 동안 그녀가 팀의 얼굴을 돌아보았을 때 그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자동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팀 바로 뒤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두 손이 팀의 어깨를 잡고 있었고 그것의 얼굴은 마치 팀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처럼 그의 옆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 서 있던 마가 그녀의 팔을 흔들었을 때 더욱 무서웠습니다. 부드럽게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말도, 아무 말도. 그녀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즉시 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녀도 분명히 같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정말로 묻고 싶었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지 못한 척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척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몰래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두 형제가 여전히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맞서기로 결정하고 팀의 옆으로 걸어가 그를 진정시키려고 설득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잘 생각해봐. 정신 차려. 나를 믿어. 그녀가 말하는 동안 그녀는 팀 뒤에 매달려 있던 어두운 그림자가 마치 기분 나쁜 사람처럼 으르렁거리고 숨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존재는 하고 거칠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매우 화가 났습니다. 매우 화가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어두운 그림자가 자신에게 매우 불만스러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또한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망해야 해, 파괴되어야 해. 망해야 해, 파괴되어야 해. 망해야 해, 파괴되어야 해. 파괴되어야 해. 망해야 해, 파괴되어야 해. 망해야 해, 파괴되어야 해. 파괴되어야 해. 라고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속삭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입이 열린 다음 목소리를 내보낼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한 이상한 소리도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마치 죽기 직전처럼 쉬어 있었습니다. 이 목소리들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울렸고 너무나 시끄러웠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너무나 두통에 시달리게 했고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를 악물고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가 그들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팀은 진정되었습니다. 빠는 그의 아이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때는 거의 새벽 3시였습니다. 티는 파와 자매들에게 잠자리에 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들이 너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과 형제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티가 이 사건을 겪었을 때 그녀는 빠와 마에게 집에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늦은 밤이었고 그들은 너무 졸렸기 때문입니다. 마는 그들을 집까지 바래다 주며
와서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많은 T에게 속삭였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많은 그녀에게 왜 그런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조언이었습니다. 다음에 그것을 보면 눈을 감지 마.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갑자기 집에서 다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T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팀이 다시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어디선가 식칼을 가져와 판의 팔을 베었습니다. 빠는 팀이 하는 짓을 막기 위해 그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보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두 손으로 판의 팔 상처를 잡았습니다. 팀은 바의 팔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에게 상처를 돌보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판이 집 앞으로 도망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 사건은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소동 소리와 피 냄새가 사방에 가득했습니다. 판의 팔에 난 상처 때문에 악취가 났습니다. 상처는 매우 깊었고 피가 집안 전체에 튀었습니다. 상황은 그녀가 화가 나기 시작하고 이것이 이렇게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죽이려고 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손과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빠는 더 이상 팀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팀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둘러 자신의 침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팀은 그를 쫓아가서 미친 사람처럼 그 문을 계속해서 발로 찼습니다. 이것은 T를 극도로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의 아이도 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악화되기 시작했고 자신의 부모를 해치고 자신의 동생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시 그녀는 화가 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녀는 걸어 들어가 팀의 셔츠 뒤를 잡고 있는 힘껏 뒤로 던졌습니다. 팀이 바닥에 누울 때까지 말입니다. 비록 그의 손에는 여전히 식칼이 들려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녀는 팀을 보았고 그의 눈이 여전히 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팀이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가 나에게 이런 짓을 했지? 왜 나를 버렸지? 왜 나를 버렸지? 팀은 잠시 진정된 반응으로 그렇게 계속 울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난동을 부리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멈췄습니다. 많은 팔을 베인 큰아들 판을 데리고 쿤티와 쿤님의 집으로 가서 머물렀습니다. 많은 그들에게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대신 친척들에게 전화해서 판을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병원에 간 후 그녀는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날 밤은 쿤티가 전쟁터에 다녀온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새해밤 기도를 위해 입었던 흰 셔츠와 바지는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 것과 똑같이 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님은 말했습니다. 그 셔츠 버려. 새해 첫날부터 피투성이잖아. 간직하면 아마 좋지 않을 거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거야. 그날의 이야기가 끝난 후 그 이후로는 아무런 사건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잘 지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았고 그녀는 다시는 그 존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끔 어두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 같았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아들의 2학기 말 시험 전에 어느 날 T의 친구들이 T의 집에 파티를 하러 왔는데 그날은 라야의 생일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녁 라야가 가게에 와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술 좀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제 생일인데 파랑 앉아서 마시려고요. 빠랑마는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돈도 주지 않았어요. 술이나 케이크를 살 돈이 없었어요. 티와님은 그녀가 이웃인 것을 보고 술과 얼음, 소다를 주었습니다. 라야는
기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티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술을 마시는 사람은 약 5, 6명이었습니다. 쿤티가 술을 마실 때는 때로는 오래 걸렸습니다. 그날 그들은 자정 무렵까지 술을 마셨고 가게는 계속 열려 있었습니다. 파티를 하고 술을 마시고 동시에 장사를 했습니다. 라야가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바와 마에차가 티의 가게 앞에 주차되었고 에너지 드링크와 우유, 얼음을 사기 위해 멈췄습니다. 보통 바는 먼저 와서 물건을 산 다음 정오에는 항상 도축장에서 고기를 사러 갔습니다. 그날 물건을 다 산 후에 그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 사업 때문에 다른 지방을 여행하고 운전을 많이 해서 허리가 아파. 그는 잠시 자신의 일에 대해 불평한 후 한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님, 티, 내가 어디에 주차하든 항상 개들이 짖었는데 너희 집에 운전해오니 개들이 한 마리도 짖지 않더라. 그가 말을 마친 지 3초도 되지 않아 그녀의 개가 달려와 집 앞에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의 다른 개들이 함께 합세했습니다. 그 순간 골목 전체에 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러 온 젊은 친구 중 육감을 가진 남이라는 친구가 바에게 물었습니다. 바는 누구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녀는 가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티는 친구의 그런 얼굴을 보고 그것이 분명히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친구는 분명히 무언가를 보았을 것입니다. 바는 남이 자신을 놀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바가 차에 다시 타서 집으로 돌아간 후 남은 일어나 티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티, 방금 뭐 봤어? 티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남은 즉시 말했습니다. 뒷좌석에 두 사람의 실루엣이 앉아 있었어. 두 사람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 그제서야 티는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끝나지 않았고 계속될 새로운 장이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녀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시간이 거의 30분이 지날 때까지 계속 파티를 했습니다. 바와 마의 집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고 그 당시 파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잠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갑자기 마가 달려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도와줘. 제발 도와줘. 라야가 팀과 또 싸우고 있어. 팀이 삽을 들고 바를 때렸고 집 안 사람들을 미늘창으로 위협하려고 해.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어. 그래서 물론 그녀는 가서 도와야 했습니다. 남은 혹시 도움이 필요할까봐 그녀와 함께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티와 남은 서둘러 마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집 앞에 도착해서 울타리를 통과하려고 할 때 남이 먼저 집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티가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집의 울타리를 통과하는 동안 티가 한 발짝 넘어서자마자 무거운 소리 쾅이 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차고 지붕 위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전처럼 시끄러웠습니다. 그녀는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 앞에 걸어가던 남이 그녀에게 달려와 그녀의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분명히 무언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무언가 있을 거라고. 티와 남은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네 엑스발 알바 아니야. 네 엑스발 알바 아니야. 라고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꺼져버려. 그녀의 마음은 이것이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쌓여가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함께 온 남은 팔을 들어 소름이 돋았다고 말했습니다. 못 봤어? 내가 말하지 말았어야 했나? 봐. 정말 소름 끼쳐. 우리 정말 들어가야 해? 그녀는 정말로 너무 무서웠습니다. 티는 아무것도 없어.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티는 마에게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갑자기 도망치는 것은 그녀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호랑이와 싸우는 것이 좋을 뿐이었습니다. 쿤티와 쿤남은 함께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빠와 마의 집 차고를 지나갈 때 지붕 위에서는 누군가가 그들과 함께 걷는 듯한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그들의 머리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남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붕을 쳐다보며 티에게 속삭였습니다. 들려?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 그렇지? 티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지붕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리 외에도 그녀는 많은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주변 공기가 그녀를 압박해서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으며 두 눈이 너무 아파서 그 순간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또한 바람과 함께 떠다니는 무언가의 곰팡내, 나고 썩은 냄새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차고 끝에 도달해서 관절 부분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까지 말입니다. 거기에는 그녀가 전에 언급했던 지붕 틈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또 다른 큰 소리, 쾅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머리 위에서 울렸고 그 순간 그녀의 한쪽 다리가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빠와 마의 집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녀는 멈춰야 했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가 난 곳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붕 사이의 틈에 그녀가 전에 보았던 그 괴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한 팔이 올라가 차고 지붕을 만졌고 그것의 얼굴은 그 틈을 통해 움직여 그녀와 그것 사이의 거리가 2미터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의 모습은 그녀가 본 것과 비슷했습니다. 매우 검었습니다. 그녀가 가까이서 보았을 때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검은 증기 같은 것이 몸을 덮고 있었고 눈은 눈 안에 모세혈관이 터진 사람처럼 붉었습니다. 눈꼬리는 길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의 눈은 그녀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매우 화가 난 것처럼 보였지만 갑자기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의 입이 잇몸과 이빨이 다 보일 정도로 넓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쉬어 빠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몸은 마비되었고 온몸의 기운이 완전히 빠져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남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는지 서둘러 빠와 마의 집으로 뛰어들어가 그녀를 차고의 충격에 빠진 채 서 있게 했습니다. 요즘도 이 상황은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그때 20살이 넘었고 전에는 그런 것이나 귀신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은 그 당시 거친 욕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괴물은 천천히 손을 아래로 뻗었습니다. 게다가 그 순간 그녀는 그것 뒤에 서 있는 또 다른 검은 존재를 보았고 그 존재는 그녀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무토이, 입 같은 것을 말했고 앞에 있던 존재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뒤에 있는 존재의 말을 듣자 즉시 미소를 멈췄습니다. 그것은 손을 아래로 뻗었지만 뒤에 있는 존재가 앞에 있는 존재에게 소리쳤습니다. 타, 아드, 아우, 나. 앞의 존재는 잠시 멈칫했고 그 타이밍에 마가집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 에피소드에서 그녀의 의식은 정말로 50%만 남아 있었습니다. 빠가 와서 그녀를 흔들며 반복해서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티, 무슨 일이야? 그녀는 다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마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 괜찮아요. 마는 즉시 물었습니다. 또 봤어? 그것의 얼굴을? 그것이 너를 쳐다볼 때 눈을 감았어?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고개를 젓는 것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말을 잃었고 아직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팀이 창문 유리에 주먹을 날려 두세 개가 깨지고 계속해서
옷장 유리를 주먹으로 치는 것을 보고 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팔은 피로 덮여 있었고 깨진 유리 조각과 피가 바닥 전체에 튀었습니다. 마는 그 때문에 기절했습니다. 셋째 아들 파가 마에게 달려가 돌보았습니다. 티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지만 상황이 완전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서둘러 팀을 잡으러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 밀고 당겼고 그녀가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판의 도움으로 팀을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티는 남을 보았는데 그녀는 멍하니 서서 바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라야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수천 년 동안 바에게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바를 저주하며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걸어가서 라야의 손에 있는 미늘창을 잡았습니다.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라야, 멈춰달라고 부탁할게. 위험하고 이렇게 바와 마를 저주하는 것은 죄악이야. 말을 마치자 라야는 돌아서서 환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매우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라야는 티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꺼져. 내가 다 태워버릴 거야. 그녀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당시 라야는 그녀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군 적이 없었습니다. 라야는 바와 마에게 가장 가까운 귀여운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녀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는 견디지 못하고 침실로 걸어가 즉시 문을 잠갔습니다. 라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티의 손에서 벗어나 바의 침실 문으로 걸어가 손에 든 미늘창으로 문을 쾅쾅쾅 소리를 내며 두드렸고 동시에 바에게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이 늙은 자식, 빨리 나와. 오늘 네 목을 베어 죽여버릴 거야. 나와. 그리고 라야는 티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지난 10년, 20년 동안 일어났던 어떤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라야는 마치 80세나 90세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비록 그녀 자신은 15, 16세밖에 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 당시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티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리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집안의 혼란을 향해 소리친 후 즉시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를 숨쉬기 어렵게 만들었던 불편한 느낌이 완전히 사라지고 던져졌습니다. 라야는 천천히 미늘창을 내려놓고 기절한 엄마를 돌보기 위해 걸어갔습니다. 남은 티에게 달려가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조 트럭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진정되었습니다. 그때 의식을 잃었던 팀은 병원으로 구조되었습니다. 그의 상태가 매우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티와 남은 모든 것이 괜찮아질 때까지 아빠와 마의 집에 머물며 도왔습니다. 혼란스러웠던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동안 남은 티의 팔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티, 아직 저기 나무에 있어. 티는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X도 신경 안 써. X도 신경 안 써. 그게 뭐든 간에 정말 끔찍한 것이야.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님은 그녀의 상태가 엉망인 것을 보았습니다. 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얼굴을 포함한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샤워를 하고 그날 입었던 옷을 치우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에너지가 고갈된 것 같았고 친구들과 계속 술을 마실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일어난 일 때문에 그녀는 여러 번 충격을 받아서 즉시 잠자리에 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이 2, 3일 지난 후 그녀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꿈은 갑자기 아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조부모가 와서
그녀의 아들을 안고 말했습니다. 때가 됐다. 내 아이를 되찾아야 할 시간이다. 나는 그를 5년 동안 너와 함께 살게 했다. 이제 그를 되찾을 시간이다. 그 순간 노인이 그녀의 아이를 데려가자 그들의 몸에서 매우 강한 악취가 풍겨왔습니다. 며칠 전 빠와 마의 집에서 맡았던 것과 같은 냄새였습니다. 그들이 그녀의 아이를 데려가려는 것을 보자 그녀는 서둘러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들에게 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멈춰서서 갑자기 그녀를 쳐다보고 입을 벌리는 것을 볼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목구멍에서 휘파람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안에서 나오려고 애쓰는 바람 소리와 비슷했습니다. 그녀가 빠와 마의 집에서 본 그 괴물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꿈속에서 그 목소리를 듣자 그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새벽 6시에 깨어났고 물론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매우 나쁜 꿈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서둘러 화장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말해주곤 했던 방법에 따라 나쁜 꿈을 꾸면 화장실에 가서 그 꿈에 대해 이야기해서 애군을 떨쳐버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조금 나아졌고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가게를 열고 아들을 깨우고 아침을 차려주는 등 평소의 일과를 했습니다. 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줄 때 고개를 든 순간 그녀는 아들이 우리가 평소에 식사하는 바닥에 있는데 머리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아이의 몸이 어깨와 팔, 다리만 있고 몸은 똑바로 서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목부터는 더 이상 머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밥그릇을 손에서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내려놓고 즉시 아들의 머리를 만졌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꿈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기분 나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옷장으로 가서 모자를 가져와 아이에게 씌워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기분 좋게 만들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꿈과 아이에게 머리가 없었던 것을 포함한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녀의 말을 들은 후 그녀는 아는 무당에게 물어보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T에게 1시간 후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는 걱정하며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아들에게 집에 있으라고 하고 학교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약 30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전화해서 바나나 나무를 잘라 껍질을 벗기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가져다가 정사각형 모양의 크라통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닭 모서리에는 대나무 막대를 꽂고 그 위에는 흰 실을 가져다가 사계의 모서리에 묶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단 것, 밥솥 바닥에 탄 밥, 붉은 쌀, 빌랑, 카나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바나나 껍질을 가져다가 사람 모양으로 만들고 아들의 셔츠를 잘라 바나나 껍질 인형 안에 꿰매고 아들의 이름도 쓰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일이 많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녀는 오전에 가게 문을 닫고 여자친구와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약 4시간 정도 끝날 때까지 말입니다. 준비가 되자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했고 어머니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쪽에서 뽀카오라는 무당으로부터 의식을 거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을의 장로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이나 공경에 처한 사람들의 나쁜 것이나 불운을 없애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돕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는 꽃 한 쌍과 시비, 태국밥만 필요했습니다. 만약 다른 지방에 있다면 그냥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되었습니다. T는 어머니가 다시 전화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뽀카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종이에 아들의 별명과 실명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터도 함께 가져갈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삼거리 교차로에 도착하면 그곳에 크라통을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궁금했습니다. 어느 삼거리 교차로? 그녀의 집 근처에는 여러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가 그녀의 생각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뽀카오는 말했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오른쪽 전봇대를 봐. 바로 거기에 놔. 그녀는 완전히 멍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집안에서 보면 오른쪽에는 멀지 않은 곳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전봇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그와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전에 그 장소의 세부 사항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뽀카오는 더 설명했습니다. 그 삼거리 교차로에 크라통을 놓아주세요. 그리고 그것의 등을 돌리세요. 이름이 적힌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아들의 이름과 성, 그리고 별명을 말하세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내 것이다. 우리 가족을 괴롭히지 마라. 나는 이 일을 끊을지도 모른다고 외치세요. 나는 이 일에 다시는 얽히고 싶지 않다. 그리고 불타는 종이를 머리 위로 던지고 즉시 집으로 걸어가고 뒤돌아보지 마세요.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말입니다. 사람들이 쫓아오는 소리가 들려도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뽀카오는 그녀에게 오후 6시에 지시받은 대로 하라고 말했고 그들도 동시에 어떤 의식을 거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오후 6시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혼자 삼거리 교차로로 걸어갔습니다.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오후 6시쯤 그녀는 뽀카오가 말한 모든 것을 따랐습니다. 촛불을 켜는 것부터 향을 피우는 것까지 모든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인 종이에 불을 붙이는 곳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머리 위로 던졌습니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갈 때 그녀는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녀가 아는 언어로 서로 이야기하고 속삭이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그녀를 뒤따라왔고 그녀를 너무 춥게 만들었고 그녀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설명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어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누군가가 그녀를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너무 무서웠고 다리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뇌는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고 왜 그렇게 무서웠을까? 그녀는 그것이 빨리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앞으로 걸었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녀가 집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목덜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척하며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간 다음 유리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그녀가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갑자기 그녀 뒤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전에 들었던 것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즉시 그것이 그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손이 떨렸지만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집의 유리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닫기 위해 손을 뒤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문을 닫기 위해 돌아보면 그것을 볼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가 문이 닫힌 후 의식은 완료되었습니다. 잠시 후 의문의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다시 그녀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와 이야기하는 사람은 뽀카오였습니다. 그는 첫 문장에서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 혼란스러운 가족과 얽히지 마세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것은 그들의 업보입니다. 뽀카오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녀는 그것이 분명히 빠와 마의 가족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왜 그녀의 아들이 이것과 아무 관련이 없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와서 내 아들을 데려갔을까? 그래서 그녀는 포카오에게 궁금했던 것을 직접 물었습니다. 제 아들은 그들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제 아들의 목숨을 필요로 했나요? 포카오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얽힌 사람입니다.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이 그들의 복수기간을 연장시킵니다. 그 존재는 그 가족을 파괴하기 위해 보내줬지만 당신이 간섭해서 그것이 머물게 되었고 더 오래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화가 나서 대신 당신을 해친 것입니다. 운이 좋게도 당신은 무언가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당신보다 약한 당신의 아들을 해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포카오가 전화를 끊기 전에 그는 그녀에게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지은 업보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할 때 개를 피함으로써 그것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더 조심하겠다고 약속하고 전화를 끊기 전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지나갔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거나 무서운 꿈도 꾸지 않았고 그녀는 밤새도록 푹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포카오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꽃 한 쌍과 12태국 밭을 바치며 공덕을 쌓으러 갔습니다. 그 후 그녀는 평소의 일과를 했습니다. 아이를 깨워 목욕시키고 옷을 입히고 요리하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오토바이로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은 그녀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매우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그들이 삼거리 교차로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오른쪽으로 운전하기 위해 멈췄습니다. 그때 그녀는 차가 오는지 보기 위해 왼쪽을 보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오른쪽으로 돌아섰는데 육륜 트럭이 그녀로부터 꽤 멀리 운전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왼쪽에는 오토바이도 오고 있었습니다. 거리도 꽤 멀었습니다. 그녀는 쉽게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녀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하는 동안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검은 개 한 마리가 그녀의 차량 앞으로 달려와 뛰어들었습니다. 그 입에는 큰 팔뼈 같은 것이 물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매우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였습니다. 그 후 그것은 그 큰 뼈 조각을 뱉어내고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보고 놀라서 헤이! 라고 소리쳤습니다. 충격에 빠져 그녀는 핸드 브레이크를 꽉 잡았고 오토바이는 마치 그 뼈 위를 달리는 것처럼 바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쾅! 그녀 자신과 아들 그리고 오토바이가 길 위로 넘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육륜 트럭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빠르게 운전했고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한쪽 다리가 오토바이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감고 자신이 분명히 죽을 것이고 머리도 분명히 으스러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귀에는 큰 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이. 그 후에는 자동차 충돌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쾅. 그녀는 재빨리 눈을 떴고 다가오던 트럭이 그녀를 피해 다른 방향에서 오던 화물 자전거와 충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후 길 전체는 구경하러 나온 마을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여자친구님도 보러 달려 나왔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님과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몸에서 오토바이를 들어 올리고 그녀가 일어서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약간의 극힌 상처만 입었습니다. 그녀가 일어섰을 때 그녀는 다친 다리로 대신 부딪힌 화물 자전거를 보러 걸어갔습니다. 그 차량은 육륜 트럭에 부딪혀 길 밖으로 떨어져 나갔고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화물 자전거 운전자는 부딪히기 전에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간 다쳤습니다. 다리와 몸에 긁힌 상처만 있었습니다. 구급차와 경찰이 왔습니다. T 자신도 심각한 부상은 없었습니다. 사고로 왼쪽 다리에 약간의 통증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상황이 나아진 후 육륜 트럭을 운전한 아저씨가 와서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운전할 때 길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차로에 도착해서야 그녀의 오토바이가 길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고 그의 손자 나이 또래의 아이가 누워 있는 것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재빨리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전혀 화가 나지 않아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미끄러져 넘어져서 완전히 엉망이 된 거예요. 트럭 운전사와 이야기를 마친 후 그녀는 아들을 집으로 데려가고 또 하루 수업을 빼먹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그날 그녀는 가게 문을 닫고 아이를 데리고 공덕을 쌓으러 갔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 근처 절에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일어난 모든 일, 마주쳤던 모든 문제, 그리고 뽀카오가 그녀에게 빠와 마의 가족과 우연히 얽히게 된 것에 대해 말해준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녀가 방해를 하고 무언가를 연장시켰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녀가 해서는 안 될 일이었죠. 그 나쁜 일들이 결국 그녀를 해치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그 가족을 돕는 것을 멈추게 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빠와 마를 걱정했더라도 만약 그녀가 여전히 이런 일을 겪는다면 그녀는 아마 백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업보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가 이 일들과 관련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그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그 가족과 더 이상 얽히지 않기로 결정하게 만든 마지막 지푸라기였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아들의 오토바이 사고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빠와 마의 가족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명백히 헤어졌고 그 지역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싸웠습니다. 그들이 가진 돈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많은 이사 갔습니다. 아이들은 종교적 원칙을 어겼습니다. 때때로 T는 둘째 아이인 팀이 여자친구와 행복하게 돼지고기 바비큐를 먹으러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셋째 아이인 파는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넷째 아이인 라야는 정신을 잃고 미쳐버렸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집 앞에서 나체로 뛰어다녀 그 지역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막내인 피아는 사촌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결국 그 집에는 빠 혼자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낯선 사람들이 종종 나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날에는 그가 꺼져 나를 내버려둬 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에는 그가 물건을 부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마을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빠를 본 것은 그녀와 그녀의 여자친구가 이사가기 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빠의 상태는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에서 그는 해골 같은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를 한 깡마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셔츠를 입지 않고 사롱만 걸친 채 나와 간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교회로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는 빠와 마의 집 전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후 아무도 이 가족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빠가 어디로 갔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집에 대한 이야기는 그녀가 직면한 매우 무서운 경험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것은 또한 그녀가 본 귀신과 괴물에 대한 미스터리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그녀가 본 털이 있는 크고 검은 존재 말입니다. 오래전에 그녀는 이 주제를 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올려 누군가 그 괴물이 무엇인지 아는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앱의 사람들은 그녀의 문제를 그가 아는 한 장로에게 물어보았고 그는
이미 그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녀의 궁금증을 사랑하는 장노인토에게 물어보았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은 그녀가 본 것이나 가족이 본 것은 아마도 인위인일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불교의 귀신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방금 말한 이야기처럼 괴물의 형태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콰이타누 또는 물소, 귀신과 비슷합니다. 어떤 불교 신앙에서는 그것이 만들어지고 누군가의 가족을 파괴하는 능력을 가지도록 조종된다고 말합니다. 또는 그것이 와서 그들을 파괴하는 업보 귀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또한 그녀는 그것을 만난 후 미치지 않은 것이 매우 운이 좋은 것이라고 답장을 썼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녀가 나에게 길고 미스터리로 가득 찬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두 귀신이나 괴물에 대한 이야기는 그녀는 그것이 집을 공격하고 무너지게 하도록 명령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포카오가 귀신들이 빠와 마의 가족을 파괴하기 위해 보내졌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쿤티가 간섭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하지만 넷째 아이인 라야가 빠를 저주하며 20년 전, 30년 전의 옛날 이야기를 언급했을 때 때로는 빠와 마가 누군가와 불화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신 사악한 귀신을 보내 그들을 공격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괴물을 만난 것이 매우 무섭고 끔찍한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무섭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두운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만 봐도 이미 무서운데 이것은 전에 본 적 없는 괴물의 형태로 나타나서 10배는 더 무섭게 만듭니다. 만약 제가 직접 만났다면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특히 쿤티가 저에게 빠와 마의 아이가 돼지고기 구이를 먹었다고 말했을 때 저는 그것이 정말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것일까요? 이것은 종교적 원칙을 많이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족의 아이들과 부모 모두 헤어졌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과거처럼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 콘텐츠를 시청하고 청취할 때 비판적 사고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쿤티라는 시청자분께서 겪으신 또 다른 경험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절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아마도 제 채널에서 가장 긴 공포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저는 1시간 이상 지속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그저 이야기일 뿐입니다. 나콘 나욕 리조트나 공포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싶어 하죠. 만약 공포의 법칙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만약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누른 댓글이 있다면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밤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만약 여러분이 귀신 이야기, 공포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우리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이야기는 정확히 자정에 끝났습니다. 카메라 초점이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건 정확히 자정에 끝났습니다. 이야기하는 동안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완벽한 10점을 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한 것을 본 분이 계신가요? 행운을 빕니다. 왜냐하면 저도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거든요. 안녕히 계세요.